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요 내용은 저도 지금 한 달 전에 제가 이렇게 요약한 자료 있잖아요.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대로 대답을 해드릴게요. 옵티컬 케이블로 인프라 구성 시 OM3 케이블과 OS2, 그러니까는 OM3 멀티모드 케이블과 OS2, 그러니까는 1, 2는 이제 5개형, 옥내용 5개형인데 그 OS 케이블은 그냥 이제 싱글 모드예요. 그냥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멀티 모드보다 싱글 모드가 더 싸요. 거의 한 5분의 1 정도 싸요. 그쵸. 케이블이 네, 훨씬 더 싸고요. 아까 멀티 모드와 싱글 모드의 큰 차이는 전송거리가 짧다, 그 다음에 뭐 길다로 구분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의 어떤 뭐 단테면 단테, 뭐 이렇게 스위치에서 이렇게 뭐 제어 신호하고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이걸 쓰지만, 사실 멀티 모드라는 개념은 한 회선에 여러 개의 파장으로 해서 여러 개의 스위치를 이제 이 광 신호를 파장을 여러 개해서, 우리 마치 공중에서 무선 마이크 전파를 밴드를 여러 개를 실어 나르는 것처럼 안테나 딱 2개 갖고서, 이 멀티 모드라는 건 사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싱글 모드는 길게 쓸 수 있고 하지만은 멀리 보낼 수 있지만 이런 다중 밴드를 쓸 수가 없어요. 멀티 모드라는 의미가 그런 모드거든요. 싱글 모드하고. 근데 우리가 지금 단테에서 보는 거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이슈를 삼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멀티 모드와 싱글 모드의 차이는, 멀티 모드가 좀 두껍고 싱글 모드가 얇아요. 근데 이 빛이 이제 멀티 모드는 막 반사가 되면서 가지만은 싱글 모드는 그냥 거의 직선으로 날아가요. 그러니까 반사가 되면서 간다는 경로와 직선의 경로는 벌써 다르죠? 용수철 생각하면 돼, 지그재그로. 그죠? 이거를 일자로 피면은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막 지그재그로 가니까 짧아지죠? 이제 빛에 대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짧게밖에 쓸 수가 없고요. 금액의 차이가, 이제 케이블에서는 싱글 모드가 싸요. 근데 그 지빅 모듈은 멀티 모드가 또 싸요. 그래서 사실상 대부분 근거리에서 쓸 때에는 광 케이블들은 이제 뭐 16코어, 뭐 24코어, 32코어짜리를 깔아놓고 지빅 모듈들을 서로 막 달아서 막 패치 케이블 연결해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싱글 모드로 통일한다 그러면은 네트워크 SI 개념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향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 케이블이 들어가는 비용보다 지빅 모듈이 사용되는 비용이 이제 비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에는 싱글 모드로 사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은 좀 싸졌지만 지빅 모듈을 살 때 싱글 모드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지금 1기가라는 오디오 쪽의 네트워킹에서 1기가 기반으로 볼게요. 또는 10기가 기반으로 볼게요. OM3를 우리가 아까 600m까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500m 정도에서 싱글 모드를 쓰게 되면은 케이블 가격을 싸지만은 거기에 지빅 모듈들이 싱글 모드로 다 붙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오디오 제조사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멀티 모드를 붙박이로 달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를 싱글 모드로만 해놔버리면은 그 멀티 모드로 연결하기 위해서 스위처부에서 싱글 모드로 연결돼서 또 멀티 모드로 써야 돼서 약간 이제 설계상이나 이제 뭐 자재 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을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요,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링크 마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당연히 멀티 모드보다는 싱글 모드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멀리 보내기 때문에 케이블의 어떤 그런 저항도 낮아졌지만 이 지빅 모듈이 갖는 그런 그 전송 게인 자체가, 링크 마진 전송 게인 자체가 멀티 모드보다 거의 뭐 3, 6dB, 뭐 심지어는 막 9dB 이상 높은 경우도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싱글 모드로 써서 스위치에서 멀티 모드로 뺏어주는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다이렉트로 만약에 패치 코드에 아까 이제 뉴트릭에 쓰는 그런 이제 돌들이 있잖아요. 연장 케이블, 광 케이블을 다이렉트로 꽂아서 뭐 써야 된다. 스위치를 안 통하고 이럴 경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스위치가 붙어야 될 위치에서 다시 케이블로 링크를 해서 간다 그러면은 손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G빅 모듈을 뭐 바꿀 수 있으면 링크 마진이 높은 멀티모드로 바꿀 수 있으면 다행인데 오디오 장치들이 이미 이제 그게 탑재가 되는 경우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멀티모드여야 되고 거리 제한도 받을 수 있고 대역폭 제한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스위치 여부를 이제 놓고 싱글 모드와 이제 멀티 모드를 이제 양단에서 이렇게 조합하면서 쓰는 방법이 있고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하고 환경에 따라서 뭐 멀티 모드를 쓰냐, 싱글 모드를 쓰냐, 또 어떤 그런 G빅 모듈에 대한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를 이제 설계할 때 반영을 해야 되겠죠. 원칙은 딱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네. 예, 단테 컨트롤러 활용 이제 챕터인데요. 단테 컨트롤러라는 소프트웨어는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네트워크 요소들이나 뭐 칩셋의 어떤 특징들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단테 컨트롤러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열어보시거나 혹은 이미 갖고 있는 단테 장치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쓰시고 그냥 되는 환경에서 쓰셨을 때 이미 익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단테 컨트롤러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많이 다루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이게 단테 컨트롤러를 실제 장치들하고 연결해서 온라인 상태에서 봐야지만 이거를 볼 수 있는 거지 오프라인 상태에서 뭔가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이제 단테 컨트롤러 이제 유저 매뉴얼에서 캡처한 이미지라서 이렇게 영문으로 좀 되어 있고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리프레시 기능이라든가 뭐 이런 장치 세팅 상태를 저장하고 다시 동일한 어떤 온라인 상태에서 불러들이거나 다른 모드를 또 저장하고 불러들이거나 이제 백업 모드로 저장하고 불러들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단테 인터페이스 이걸 누르시면은 네트워크 카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단테 컨트롤러를 쓸 네트워크 포트를 어떤 거를 쓸지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럭 그러니까 동기화시키는 어떤 클럭 상태를 모니터링 해줄 수 있는 여기 클럭 스테이터스 모니터 이걸 누르면 그 창이 열려요. 예, 있고요. 뭐 채널 그룹 이렇게 누르면 열렸다 닫혔다 하고 이렇게 장치들의 채널을 볼 수 있는 그룹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버튼이 있고요. 단테 업데이터는 이제 장치들 제주사별로 단테 칩셋을 넣어서 만든 장치들을 지금 단테 업데이터 요거는 단테 컨트롤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동으로 되는데 여기는 아마 단테 디바이스들 펌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창이 아마 뜰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은 요거는 이제 그 제조사에서 그 펌웨어를 오디네이트 사이트에 올려놔야지만 거기서 다운받아서 최근 버전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경로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진 않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 제조사로 문의를 하라 그래요. 이거 문제가 생겼는데 오디네이터로 물어봐도 그 제조사한테 먼저 문의해 라고 이렇게 답변이 옵니다. 그럼 제조사하고 물론 이제 상의를 하다가 펌웨어에 대한 업데이트 이슈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그런 자기네들이 제조사들이 최적화한 펌웨어의 문제면은 그 펌웨어에 대한 어떤 새로운 버전을 주고 그거를 업데이트하게끔 이제 주는데 그런 것들을 쓸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메인 컨피그레이션은 DDM이라고 단테 도메인 매니저 그룹 관리를 하는 소프트웨어를 쓸 때 로그인 할 수 있고 그 그룹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는 메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 온라인된 장치의 상태입니다. 지금 세미나 뭐 실습 여기 기자재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이쪽에 이런 것들을 지금 연결해 놓은 거고요. 온라인 상태의 장치들 상태를 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런 메뉴들 중에서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대각선으로 쫙 있잖아.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찍는 방법도 있는데 간단한 단축키로도 할 수 있다. 클릭 버튼하고 마우스 클릭으로 해서 경로 지정을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1대1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믹서와 이제 단테 버추얼 사운드가 깔려있는 이제 레코딩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는 컴퓨터를 링크할 때 쓸 수 있는 그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경로를 해제할 때는 컨트롤 쉬프트 마우스 클릭을 하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4채널 이렇게 디바이스 컨트롤에 마우스 클릭을 하면은 큰일 났다. 잠깐만요. CL4 이렇게 잠깐 POE 마이크를 먼저 살려야 되겠다. 단테 소리 잘 들리시죠 지금? 네, 잘 들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는 지금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레코딩 되는 것도 버추얼 사운드 카드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단테 장치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4채널짜리 인터페이스나 뭐 2채널짜리 판넬, 그 다음에 뭐 PC, 레코딩 PC 라든가 여기 또 뭐 4채널짜리 DSP, 뭐 POE 앰프 모듈, 그 다음에 POE 스피커, 뭐 DSP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테 컨트롤러에서 이렇게 하드웨어 정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타납니다. 뭐 디바이스의 정보들, 기본적으로 버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클럭 상태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상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테 컨트롤러 보면은 여기 라우팅 메뉴가 있고, 디바이스 인포, 이름하고 뭐 제조사들이 이제 찍어낸 이름, 그 다음에 각각의 하드웨어 내부의 이제 그 운용 소프트웨어의 버전, 중요한 이제 단테 펌웨어, 단테 모듈의 칩셋에 들어있는 버전들을 볼 수 있고, 다 4점대 이상이고요. IP 어드레스 보실 수 있고, 클럭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예. 클럭 보면 또 두 개가 있어요. V1, V2. 또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게 리더가 됐고, 어떤 게 팔로워가 됐는지. 예전에는 마스터, 슬레이브였죠? 예. 그리고 싱크들이 잘 맞춰져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알람 창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이벤트들이 아까 세팅하고 이러면서 뭐 일어났던 어떤 그런 이벤트들이 있고요. 현재는 뭐 이상이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또 모니터링 하실 때는 이제 클리어 시켜놓고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트워크 상태들, 레이턴시가 좀 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주황색이 떴죠? 여기 이제 아마 PC 쪽에서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가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제 PC거든요. DSP로 이제 제가 오디오를 이제 주고 있는데, 아마 소프트웨어 버전의 이제 단테 버추얼 사운드 카드다 보니까 이런 하드웨어 칩셋 대비 이제 이런 컴퓨터 통신 포트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 배정을 하기 때문에 좀 지연 시간이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클리어 해주면은 이제 사라지죠. 이렇게. 네. 지금 다시 지연 시간이 이렇게 나오고요. 가끔 이게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폭이 크죠.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제 버추얼 사운드 카드는 가격이 싸고 좀 편리한 이점이 있지만 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고요. 장치 이름을 바꿀 수 있고, 이런 비트 레이트나 이제 샘플 레이트를 바꿀 수 있고, 이제 또 이렇게 네트워크 포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송수지 상태들을 또 라우팅 메뉴에서 볼 수 있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요. 예. 아까 보셨던 그런 레이턴시 상태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클럭 상태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현재 동기화 클럭 상태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클럭 모니터. 여기 떴죠? 이 히스토리를 가서 보시면 지금 리더가 DSP요. 8채널짜리 DSP. 8채널짜리 DSP 여기 있죠? 네. 클리어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동기화 신호를 클럭을 계속 이제 발생시키고 맞춰주고 있어요. 장치들 간에. 이상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장치들의 동작 상태들을 라우팅도 할 수 있지만 모니터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또 알람 기능들이 있어요. 라우팅이 잘 됐냐, 뭐 이렇게 장치들이 붙었던 게 사라졌다, 뭐 이런 게 알람이 있거나 주의가 뜰 때도 있고, 아예 오디오가 경로 지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어떤 이유가 표시가 되면서 이렇게 이제 빨간색 등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장치들에서 오디오를 주고받고 하는 이 창을 보시면은 이게 유니캐스트냐 멀티캐스트냐 이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오디오 스피커 쪽, 리시버 쪽에서 보시면 뭐 실제로 뭐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내가 들을 수 있지만 들을 수 없는 위치에서 그 장치나 그 채널이 오디오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가, 혹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높은 신호들이 들어와서 막 디지털 클리핑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IP 쪽 채널을 보시면 우리 단테 장치들은 이제 보통 자동 IP로 놓고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수동으로도 맞출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169, 254 이제 뒤에 두 자리 숫자가 이제 이렇게 막 다이내믹하게 변하죠. 이게 이제 자동 IP로 설정이 됐기 때문에 그 장치 내에서 장치들 간에 서로 IP들을 충돌하지 않게끔 찍어내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런 이제 IP 타임 같은 레이어 L3 라우터 스위치업을 썼을 때 이 안에도 DHCP 기능이 있어요. 이게 활성화되면 거기서 지정한 IP 어드레스로 마구잡이로 이 장치들을 변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어떤 장치들은 16924고 어떤 장치는 막 19168로 막 뒤죽박죽 돼서 막 빨간불이 뜨고 이제 막 여기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에는 이미 단테 장치 내에서 DHCP 기능으로 자동 IP 주를 쓰고 있다면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DHCP 기능이 있는 장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 얘네들과 통신하는 장치가 아니는 자기가 막 찍어내기 때문에 장치들의 IP들을 다 변경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수동 IP로 쓸 경우에 나머지 다른 여타 장치들이 DHCP로 IP 타임에서 IP가 자동으로 생성돼야 된다 그러면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단테 장치들이 자동으로 될 때에는 반드시 특히 이런 무선 AP로 쓰는 공유기에 있는 DHCP 기능을 꺼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동 IP를 네트워크 탭, 장치 탭에서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냥 누면은 이렇게처럼 이제 디폴트는 자동 IP고 수동으로 가려면은 눌러서 이렇게 다 이제 IP 어드레스나 최소한 서브넷 마스크까지는 이제 기입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보통 뭐 이렇게 지금 뭐 169, 254 뭐 뒤에 거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뭐 169 보통 19168, 뭐 0.1, 0.2 이런 식으로 난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렇게 쓰셔도 돼요. 이제 클래스 A라 그러고요. 클래스 C 191, 168, 뭐 0.1 이 뒤에 것만 변형시키면은 클래스 C가 되고요. 서브넷이 그때는 2525.0 되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수동으로 내가 169, 254로 놓을 수도 있어요. 뭐 전혀 다른 또 체계로 내가 바꿀 수도 있어요. 허용된 숫자 내에서는 바꿀 수가 있어요. 대신 그때는 서브넷을 장치들이 더 많아지죠. 여기는 256개인데 256, 256 하니까는 더 많아지겠죠. 이제 뭐 A 클래스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제 뭐 300개 이상 된다. 그러면 이제 B 클래스를 쓰셔야 되겠죠. 단테 컨트롤러의 요약을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실시간으로 온라인된 장치간 오디오 경로 추적 및 장치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저장을 해도 그 장치 뭐 이걸 로딩할 수도 없고 그거를 이제 뭐 다른 오프라인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하거나 장치 세팅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뭐 클럭 동기화나 지연 시간, 뭐 패킷대로 클럭 상태 품질들을 이제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런 기능들을 또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실제 이제 저희가 트레이닝이나 실제 환경에서도 이런 기능들을 써서 문제점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원인들을. 그다음에 자동 IP 설정 시에는 반드시 특히 무선 AP 쓸 때 DHCP 기능을 이제 enable 상태로 두면 안 되고 disable, 비활성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